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년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앞세워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로 저렴한 비순정 부품 사용이 늘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빚은 지난해 1년간 9%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원에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4일 만에 상승하며 1950선을 넘어섰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7%, 7.14포인트 오른 1953.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벤 버냉키 연방제도 의장의 경제 낙관 발언과 자동차 업체 실적 부진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낸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18억 원, 515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13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섬유유복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건설업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철강금속과 유통, 증권, 은행, 보험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56% 상승하며 7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와 기아차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1억 9,120만 주, 거래대금은 3조 5,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됐는데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전방적으로 좀 관망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시장의 관심은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013년도 4사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상회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배성영 현대증권연구원은 그동안 이익 가시성과 이익 안정성이 가장 컸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기타 업종 대표주의 실적 우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등세가 이어질지 혹은 재차 하락장으로 돌아설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어떤가요?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12곳의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9조 4,393억 원으로 10조 540억 원을 제시한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9조 1,000억 원에서 9조 2,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눈높이는 이보다 또 낮습니다. 최근 BNP 파리바가 삼성전자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8조 7,800억 원으로 제시한 데 이어 바클레이즈도 8조 5,100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19% 낮춰 잡았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지호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로 떨어진다면 지수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장 전체의 실적 전망은 더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을 피하고 내년 3월 예정된 중국의 전인대까지 기다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적어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9조 원대를 기록한다면 최근 급락한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성영 현대증권연구원은 만약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 상단까지 나온다면 1월 효과는 물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의 반등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따라
따라서 환율 변수에 자유로운 음식료나 여행업종,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큰 제약과 유틸리티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년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앞세워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대체 부품 인증제로 저렴한 비순정 부품 사용이 늘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 관리법을 7일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부품 인증제 도입으로 중소부품업체가 순정품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한 대체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수리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장은 외제차의 대체 부품이 많이 쓰이면서 수리비에서 부품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업자는 내년부터 정비 작업별로 걸리는 평균 시간인 표준 정비 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업체별 요금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2009년 2분기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대기업 신용 위험은 엔화 약세와 일부 대기업의 재무구조 취약 우려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해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빚은 지난해 1년간 9%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 빚을 갚느라 허덕였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 2천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1인당 대출의 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가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내년 5월을 목표로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상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5년 5월을 목표로 잡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으려면 서둘러선 안 된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 상장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주식은 최근 장외 거래시장에서 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카카오가 올해 매출 목표치인 5천억 원을 달성할 경우 시가총액이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는 31일 구정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유통업계에는 대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올해 구정을 겨냥해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들이 특별한 선물 세트를 기획해서 고객들에게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구정 선물 세트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유통업계가 설 대목을 앞두고 이색 선물 세트를 앞세워 명절 특수작기에 나섰습니다. 데비집과 금떡국떡, 순갈비살, 랍스타 등 종류도 가지각색인데요. 기존 명절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앞세워 경쟁업체들과 차별성을 강조한 한편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는 사람들은 물론 받는 이들에게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색 선물 세트를 마련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는 전략인데요. 가격대도 2, 3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상 고가로 구성, 구정 대목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들은 주로 어떤 상품들을 기획해서 선보이는지 소개해 주시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로 힐링푸드를 강조하면서 금이 함유된 떡국떡과 쌀을 내놓고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가격은 8에서 13만 원대로 높은 편이지만 몸에 좋은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구매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울러 5, 6월 사이에 지리산에 채취한 산나물 세트, 3년간 숙성시킨 신한 천인염 등을 사용한 연갈비 굴비 등도 설 대표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최초로 유향상 제비집 건강음료 세트를 79,000원에 내놨습니다. 제비집 음료의 원료는 제비둥지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제비침으로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 중화권에서는 황제의 보양식으로 불리는 식품입니다. 또 현대백화점은 몽슈슈 도시마롤과 애종조의 마카롱을 2, 4만 원대 선물로 구성했습니다. 가격대는 낮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선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의 테마 중 하나로 나를 기억하게 하는 선물을 정하고 한우 굴비, 과일 등 천편일률적인 선물이 아닌 이색 선물을 내세웠습니다. 한가와 나전칠기, 떡과 유기를 함께 세트로 구성하고 올리브오일은 향수병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또 뉴질랜드산 랍스타와 참돔, 닭새우, 연어 등도 설 선물 세트로 구성해 판매합니다. 육류 선물도 순갈비살을 내세워 VVIP 공략하고 수산물에 있어서도 기존 상품과 건조 방식을 달리한 냉건조 굴비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올 설에 이색 선물을 늘렸는데요. 이들은 자체 브랜드의 홍상 상품이나 지난해 히트 상품인 활랍스타, 와인 등을 선물 세트로 구성해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색 선물 세트 판매에 나서는 국내 유통업계, 경기 침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유통업계 내부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통업계는 이색 선물 세트 등 새로운 시도로 올 설날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차츰 차별화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차별화는 물론 백화점, 마트 등 각 유통기업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는 점도 소비심리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올설 매출을 작년과 비교해 7% 정도 신장한다고 내다보이는 것을 비롯해 각 백화점 마트들이 실속형 상품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선물 세트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 동부 한진그룹이 새해 들어 자구계획 실행에 적극 나섭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계열 3사와 현대상선 항만터미널 사업 등을 특수 목적회사 넘겨 매각하고 1분기 내에 2천억 원 규모로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동부그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자산 매각을 위한 특수 목적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동부그룹은 계열사인 동부하이텍을 비롯해 동부메탈,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당진 항만 등을 패키지 딜 방식으로 매각해 유동성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진그룹은 SL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블록딜로 매각하는 등 주가 영향을 덜 주는 방향에서 자산 매각을 추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급한 상여금이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한 해 보육료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상여금 2조 5천억 원 가까이 지급한 데 이어 4분기의 평균치 8천억 원만 추가되더라도 4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합니다. 이는 2012년 2조 7천억 원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지급액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해외 백화점 등을 포함해 모두 8개 점포를 새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1979년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영업을 시작한 이후 최다 규모 개점입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부문에만 올해 1조 2,500억 원을 투자하고 마트에는 별도로 해외 사업을 위해 5천억 원 가량을 할당할 방침입니다. 롯데슈퍼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부문 투자액이 2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소셜커머스가 모바일 부문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50%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의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2012년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티몬도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65% 성장했습니다. 위메프도 연간 거래액 1조 클럽에 근접하는 등 모바일 판매 급증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